한여름 호텔 유리창을 뚫고 들어오는 햇살은 루비처럼 붉게 번져 있었고 그날따라 오강수의 책상 위엔 보고서 대신 묵직한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으니 골프웨어 런칭쇼 최종 보고서를 넘기던 그의 손끝엔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고 표정은 여느 때처럼 단단했지만 속은 어딘가 텅 비어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따라 자꾸만 되풀이되는 이상한 꿈 때문이었다. 울고 있는 낯선 여인,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 처음엔 막연한 환상이라 넘겼지만 꿈은 점점 더 또렷해지고 마치 기억처럼 그를 파고들었다. 그러던 그날, 오후 사무실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렸다. 마치 무언가 결심한 사람이 마지막 용기를 끌어올리는 듯한 조심스러움, 그 문틈 사이로 한봄이 들어섰다. 평소엔 밝고 따뜻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녹이던 그녀였지만 오늘따라 그녀의 눈동자에는 망설임과 결심이 뒤섞여 있었고 손에는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그 봉투는 세월의 발에 너덜너덜했고 종이 가장자리마다 쓸쓸한 흔적이 스며 있었다. 강수씨, 이걸 꼭 봐야 해요. 저도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하지만 이건 강수씨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어요. 강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봉투를 받아들었고 봉투 속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과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한 여인이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는데 그 여인의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아기는 조용히 잠든 채 그녀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런데 그 아기의 얼굴이 어쩐지 낯이 익었다. 순간 가슴이 철렁, 이게 뭐죠? 강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한봄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강수씨, 이건 강수씨가 오씨 집안의 친자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 말은 마치 천둥처럼 강수의 귓가를 때렸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한봄을 바라봤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내가 누군데요? 한봄은 떨리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강수씨의 친모는 장미애라는 분이에요. 30년 전 그녀는 갓 태어난 당신을 오씨 집 문 앞에 두고 떠났어요. 오씨 집안은 당신을 친자식처럼 키웠지만 그건 철저히 숨겨진 진실이었어요. 강수는 편지를 펼쳤다. 글씨는 장미애의 것이었고 내용은 가슴을 찢는 고백이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이렇게 두고 떠나는 이 순간 내 심장이 찢어지는구나. 하지만 나는 너를 지킬 힘이 없어. 오씨 집안이 너를 따뜻하게 키워줄 거라 믿는다. 언젠가 네가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제발 날 용서해줘. 편지를 읽는 강수의 눈앞은 뿌옇게 흐려졌고 목에 걸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심장이 조여왔다. 지금껏 믿어온 가족, 삶, 정체성,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붕괴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저한테 이런 걸 보여주셨어요? 이걸 알면 제가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 건가요? 한봄은 담담한 눈빛으로 말했다. 전 강수씨가 진실을 마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게 강수씨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전 강수씨가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보단 알고서 자신의 길을 찾는 게 맞다고 믿었어요. 그 진심 어린 말에 강수는 망설였고 한봄의 눈빛은 두려움 대신 단단한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보미씨, 왜 이렇게까지 저를 신경 써주는 거죠? 제가 뭐라고? 보미는 놀란 듯 그 손을 바라보다가 붉어진 얼굴로 말했다. 강수씨니까요. 강수씨는 늘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이니까요. 그런 강수씨가 혼자 아파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에 강수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마침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보미씨, 사실 전 오래전부터 당신을 좋아했어요.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로비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여인이 등장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엔 두려움과 죄책감이 가득했다. 바로 장미애. 편지 속의 주인공이자 그의 친모가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녀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고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은 듯했다. 그녀는 말한다. 강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수는 충격에 멈춰 서서 그녀를 바라보며 숨이 턱 막혔다. 목이 잠기고 입이 떨리며 말이 나왔다. 당신이 제 어머니라고요?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물었다. 30년 동안 어디 계셨던 겁니까? 왜 이제서야 나타난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혼란이 뒤엉켜 있었고 장미애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보미가 조심스레 그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강수씨, 진정하세요. 장미애 씨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들어보자고요. 하지만 강수는 고개를 저으며 장미애에게 다가가 물었다. 대체 무슨 이유로 저를 버린 겁니까? 오씨 집안은 왜 이걸 숨긴 거죠? 그제야 장미애가 고개를 들고 입을 열었다. 강수야, 너를 버린 건 나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었어.
오씨 집안 그들이 나를 협박했어. 그 말에 강수는 멍해졌고 보미는 숨을 멈췄다. 협박? 강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다. 장미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30년 전 나는 오씨 집안의 운전기사였던 남자와 사랑에 빠졌어. 하지만 그 사람은 오씨 집안의 비밀을 알게 됐고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 나는 아이를 가진 채 홀로 남겨졌고 오씨 집안은 나를 내쫓으며 너를 낳으면 넘기라고 했어. 그들이 원한 건 널 키우는 게 아니었어. 너를 이용하려 했던 거야. 이용? 강수의 목소리는 서늘하게 낮아졌고 대체 무슨 목적으로요? 장미애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들은 너를 앞세워 자신들의 범죄를 가리려 했어. 그들의 더러운 거래. 비밀 모두를 감추기 위해 널 이용한 거야. 널 방패 삼은 거지. 강수는 그 말을 듣고 휘청였다. 사랑으로 키운 줄 알았던 가족. 그게 전부 위장된 계산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 그는 무너졌고 보미가 그를 부축하며 속삭였다. 강수씨 괜찮아요? 너무 충격적이라도 혼자 두지 않을게요. 하지만 강수는 보미의 손을 떼고 장미애에게 물었다. 그 비밀이 뭡니까? 오씨 집안이 뭘 숨기고 있는 거죠? 장미애는 말한다. 강수야. 그들은 단순한 재벌이 아니야. 수십 년간 불법 자금 세탁과 정치 거래로 제국을 세웠어. 그리고 너의 친아버지. 그는 그들의 모든 범죄를 기록한 장부를 가지고 있었지. 그 장부는 지금 너의 손에 달려 있어. 장부? 강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고 장미애는 이어 말했다. 그 장부는 암호화했고 그 암호를 푸는 단서가 바로 너야. 너의 생일, 너의 기억, 그리고 너의 소지품에 숨겨져 있어. 그 말에 강수는 본능적으로 손을 목으로 가져갔다. 그가 항상 걸고 다니던 낡은 펜던트. 오씨 집안에서 유일하게 자기 것이라 여겼던 물건. 그는 조심스럽게 펜던트를 열었고 그 안에서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나타났다. 이게? 그 단서? 장미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걸 열면 오씨 집안만이 아니라 더 큰 세력이 너를 노릴 거야. 너는 지금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서 있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로비 문이 또 다시 거칠게 열렸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손엔 권총이 들려 있었다. 오강수 드디어 찾았군. 그 펜던트를 내놔. 강수는 본능적으로 보미를 뒤로 밀어냈고 단호하게 묻는다. 당신, 오씨 집안에서 보낸 사람인가? 남자는 비웃듯 말했다. 오씨 집안? 그 쓰레기들? 그들은 끝났어. 하지만 그들이 남긴 장부는 반드시 내 손에 들어와야 해. 그 펜던트를 넘겨. 그러면 너와 네 옆에 있는 여자들은 살 수 있어. 보미는 강수의 팔을 잡으며 절규하듯 말했다. 강수씨, 저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남자는 총을 들이대며 말했다. 시간 없어. 10초 준다. 넘기지 않으면 여기 있는 모두가 죽는다. 로비는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고 장미애는 강수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강수야. 도망쳐. 이 장부가 세상에 드러나야만 오씨 집안의 악행이 끝날 수 있어. 날 믿어. 강수는 갈등에 빠졌다. 펜던트를 넘기면 이 모든 게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넘기지 않으면 그의 아버지가 죽음으로 남긴 진실은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는 보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엔 두려움보다 그를 향한 신뢰가 더 진하게 스며 있었다. 강수씨, 어떤 선택을 하든 전 강수씨 곁에 있을게요. 그 말에 강수는 결심했다. 펜던트를 움켜쥔 채 남자를 향해 말했다. 이걸 원해? 그럼 직접 와서 가져가. 남자는 분노에 찬 얼굴로 방아쇠를 당기려 했고 바로 그 순간 로비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이 울렸다. 경찰 특공대가 건물을 포위했고 총을 든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무기를 내려. 지금 당장. 남자는 이를 악물며 강수를 노려보다. 마지막 말을 남긴다. 오강수. 이건 끝이 아니야. 진짜 적은 아직 남아있다. 그러곤 연막탄을 던지고 혼란 속에서 사라진다. 강수는 숨을 몰아쉬며 보미를 끌어안았다. 괜찮아요? 보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 살아남았어요. 장미애는 그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강수야. 미안해. 내가 너를 이런 위험 속에 밀어넣었어. 하지만 강수는 눈을 똑바로 뜨고 말했다.
어머니 이제 저도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됐어요. 이 펜던트가 뭘 숨기고 있는지, 오씨 집안의 비밀이 뭔지 전부 알아낼 겁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엔 익명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오강수 장부는 내 손에 있다. 하지만 진짜 적은 오씨 집안이 아니다. 진실을 찾고 싶다면 해운대로 와라. 그날 밤 해운대 깊은 어둠에 잠긴 바다 앞. 파도 소리가 그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었다. 강수는 한봄과 함께 낡은 버스에서 내려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해안가를 걷고 있었다. 그의 손엔 여전히 펜던트가 쥐어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는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이 싸움 피하지 않겠습니다. 보미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걸으며 속삭인다. 강수씨,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돌아와요. 그 말에 강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한다. 약속해요. 당신이 곁에 있어주지 않았다면 전 이미 무너졌을 거예요. 그 순간 또 하나의 익명의 그림자가 해안가 창고거리에서 나타난다. 검은 후드를 뒤집어 쓴 남자는 날카로운 칼을 손에 들고 나타나며 외친다. 오강수 펜던트를 내놔. 그걸 넘기면 너희 둘 다 살 수 있어. 강수는 본능적으로 보미를 뒤로 밀어냈고 주머니에서 펜던트를 꺼내 높이 들어 외쳤다. 이게 네가 원하는 거지? 그럼 와서 가져가.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빠른 움직임으로 남자를 제압한 이는 다름 아닌 독고셀이었다. 강수씨 괜찮아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강수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세리씨 당신이 왜 여기? 그녀는 결연하게 말한다. 저도 씨 집안의 비밀을 쫓고 있었어요. 이 장부 저희 아버지가 죽은 이유와도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 암호의 일부를 알고 있어요. 보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묻는다. 당신도 이래? 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씨 집안은 제 아버지의 회사를 파괴했어요. 이 장부는 그 증거입니다. 함께 암호를 풀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위험해질 거예요. 그렇게 셋은 창고 안으로 몸을 숨겼고 바닥에 쪼그려 앉아 펜던트의 문양과 세리가 가져온 메모지의 기호를 하나하나 맞춰보기 시작했다. 금속 조각에 새겨진 무늬는 세리의 메모지에 적힌 숫자들과 정확히 일치했고 이건 단순한 펜던트가 아니야, 퍼즐이야. 강수는 속삭였다. 그리고 하나씩 암호를 해독해 나갔다. 6, 2, 1 그리고 알파벳의 조합들 모든 숫자들은 강수의 생일과 얽혀 있었고 장미애가 말했던 것처럼 그 열쇠는 그 자신이었다. 보미는 숨을 죽인 채 주변을 경계하며 지켜봤고 마침내 펜던트가 작게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 안에는 작은 칩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게 장부? 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이 칩 하나의 오씨 집안은 물론이고 그들의 비밀 파트너들까지 정치인, 기업가, 심지어 국제 조직까지 모두의 거래 내역이 담겨 있어요. 이건 단순한 장부가 아니라 폭탄이에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창고문이 폭발하듯 열렸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 수십 명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리더는 싸늘한 미소로 말했다. 잘했어 오강수 이제 그 칩을 넘겨 세상을 지킬 수 있도록. 강수는 칩을 손에 쥔 채 물러섰다. 너희는 누구지? 오씨 집안이 아닌 건 알겠는데. 그 이상이잖아. 리더는 천천히 웃으며 말했다. 우린 그림자야. 오씨 집안은 그저 앞잡이일 뿐. 이 칩이 우리 손에 들어와야만 세상이 유지되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모두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될 거야. 보미는 강수의 팔을 잡고 속삭였다. 강수씨 저 사람들 말 믿지 마요. 그 칩을 넘기면 다 끝이에요. 세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칩은 우리 아버지와 강수씨 아버지의 희생으로 지켜진 거예요. 절대 넘길 수 없어요. 강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고 리더를 향해 외쳤다. 원하면 와서 가져가. 리더는 눈을 가늘게 뜨며 신호를 줬고 남자들이 일제히 강수 일행을 향해 돌진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창고 밖에서 강렬한 헤드라이트가 비쳤고 경찰 특공대와 함께 장미애가 등장했다. 그녀의 얼굴엔 눈물이 아닌 결의가, 눈빛엔 후회가 아닌 투지가 담겨 있었다. 강수야. 도망쳐. 이 칩을 세상에 공개해야 해. 강수는 보미와 세리의 손을 잡고 창고 뒤쪽 출구로 뛰었다. 뒤에서 총성이 울리고 파편이 튀었지만 그들은 미로처럼 뒤엉킨 창고 골목길을 빠져나왔고 겨우 바닷가에 도착해 쓰러지듯 숨을 몰아쉬었다. 바다, 끝없는 어둠, 그리고 그 속에서 쥐고 있는 칩 하나, 그것이 이제 세상을 바꿀 열쇠였다. 보미는 그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강수씨 우린 해냈어요. 이걸 지켰어요. 하지만 세리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요, 아직 아니에요. 그 사람들 우리를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강수는 손에 든 칩을 바라보며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 진실 끝까지 밝혀낼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멀리서 검은 헬리콥터가 등장했다. 그 안에는 얼굴을 어둠에 가린 인물이 있었고 그의 손엔 오씨 집안의 문장이 새겨진 반지가 번쩍이고 있었다. 그 반지는 오범수가 쓰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고 강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저 사람 누구지? 그의 휴대폰이 또다시 진동했고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강수 칩을 손에 쥐었다고 해서 안전한 줄 아나? 진짜 게임은 이제 시작이다. 오씨 집안은 서막낼 뿐 다음 장소는 제주도. 검은 도레미로에서 진실이 기다린다. 강수는 이를 악물며 핸드폰을 내려다봤고 보미와 세리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 싸움 생각보다 훨씬 커요. 제주도로 가야겠어요. 보미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강수 씨 전 두렵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진실도 마주할 수 있어요. 세리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저도 함께 갈게요. 제 아버지의 복수도 거기에 걸려 있어요. 장미애는 멀리서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고 가슴에 품은 낡은 사진, 웃고 있는 그녀와 강수의 아버지를 꺼내들며 중얼거렸다. 여보, 우리 아들이 드디어 진실을 찾으러 가고 있어. 해운대의 바다는 이제 고요했고 달빛이 출렁이는 파도 위로 번져가고 있었지만 강수의 마음속엔 다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펜던트를 목에 걸고 칩을 단단히 손에 쥐었다.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볼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리고 그 다음날 제주도 검은 돌밭이 끝없이 펼쳐진 외딴 해안가. 그들이 도착한 곳엔 사람 하나 없는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해풍이 불어오던 그곳, 옛 창고처럼 생긴 건물 앞에 서서 강수는 문을 열었다. 그 안은 어둡고 축축했다. 오래된 문서들, 벽에 새겨진 낯선 문자들, 세리는 눈을 빛내며 말했다. 여기에요. 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왔다던 장소 여기서 실종되셨죠. 보미는 불안한 듯 강수의 팔을 꼭 잡았고 그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 안에는 오씨 집안의 과거를 기록한 것처럼 보이는 문서들과 다이어리, 그리고 폐쇄된 비밀 금고까지 있었다. 이건? 강수는 금고를 바라봤고 세리는 주머니에서 또 하나의 메모지를 꺼냈다. 제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수기예요. 이 금고의 암호는 오씨 집안의 진짜 비밀을 담고 있어요. 강수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을 돌렸다. 그의 생일, 펜던트 안의 숫자, 메모지에 쓰여있던 알파벳 하나하나 맞춰 넣자 금고가 철컥하고 열렸다. 그 안에는 또 다른 칩 하나와 함께 수백 장의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이건? 세리는 놀라움에 숨을 삼켰다. 국회의원 명단, 재벌 기업의 비자금 흐름. 검은 돈의 루트. 이건 한 나라의 기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료예요. 강수는 눈을 감고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게 우리가 쫓던 진실이었군요. 하지만 그 순간 다시 문이 쾅 하고 열렸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나타난 검은 양복의 남자들, 이번엔 수가 더 많았고 그 중심엔 헬리콥터에 있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얼굴을 드러내며 말했다. 강수 잘했군. 장부도 칩도 다 손에 넣었구나. 하지만 이건 네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야. 그 자료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넌 죽고 내 주변 사람들도 죽는다. 그게 이 세계의 룰이야. 강수는 그의 얼굴을 노려봤다. 당신은 대체 누구지?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내 아버지를 죽인 자다. 그 말에 강수의 눈빛이 흔들렸고 보미는 놀라움에 숨을 삼켰다. 세리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외쳤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남자는 여유로운 걸음으로 강수 앞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오씨 집안은 그저 장기판의 말일 뿐이었어. 진짜 왕은 우리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너 같은 존재들을 이용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법이지. 너는 이제 게임의 열쇠를 쥔 조리자, 그리고 왕의 목표물이야. 강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한 발 물러서더니 펜던트와 칩 두 손에 쥔 채 외쳤다. 이건 아버지의 유산이에요. 절대 넘기지 않을 겁니다. 그럼 넌 이 자리에서 사라질 거야. 남자가 손을 들어 신호를 주는 순간 문 밖에서 수십 개의 레이저 포인터가 빛을 쏘았다. 무기를 버려. 경찰 특공대, 장미애, 그리고 특수조사팀까지 총출동해 창고를 포위한 것이었다. 장미애는 총을 들고 남자를 노려보며 외쳤다. 이제 그만해. 더 이상 우리 아이를 건드리지 마. 남자는 당황한 듯 뒷걸음질을 쳤고 강수는 그 틈을 타 창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보미와 세리가 그 뒤를 따랐다. 다시 시작된 추격전.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들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해안가 절벽에 도착한 순간 남자와 몇몇 그림자들이 그들을 막아섰다. 총을 겨누며 말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 장부를 내놔라. 강수는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칩을 꺼내 높이 들었다. 이걸 원하냐? 그렇다면 이 바다에 던질게.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감히? 강수는 조용히 말했다. 이 세상은 당신 같은 사람들이 뒤에서 조종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제 진짜 주인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칩을 하늘 높이 던졌다. 칩은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어두운 파도 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지고 그림자들은 붙잡혔다. 남자 역시 체포되며 마지막 외침을 남긴다.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오강수. 아직 남은 비밀이 있다. 강수는 조용히 눈을 감고 바다를 바라봤다. 옆에 선 보미가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강수 씨 해냈어요. 세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 해냈어요. 장미애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어와 강수를 끌어안았다. 강수야 미안해 그리고 고맙다. 그 말에 강수는 조용히 대답했다. 어머니 이제 저도 제가 누구인지 알겠어요. 더는 흔들리지 않아요. 보미 씨, 세리 씨 그리고 아버지 그는 바다를 향해 고개를 숙였고 파도 소리는 마치 그를 위로하듯 잔잔히 퍼졌다. 진실은 드러났고 거대한 비밀은 무너졌다. 하지만 여전히 어딘가엔 또 다른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고 오강수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그는 맞서 싸울 것이다. 사랑과 진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이야기는 제주도 검은 미궁에서 밝혀질 마지막 비밀 그리고 오강수와 한봄의 운명입니다. 끝을 향해 다가가는 이 거대한 전쟁, 과연 누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것인가? 드보남은 그날까지 계속 달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우리 다음 편에서 만나요.